잘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 주변으로 다 여자는 뭐야? 이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이 안보의원총회 사회공헌 성원사의 부대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92차 안보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진 여러분, 태극기 좀 보이도록 자리 조금만, 예, 감사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경원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모두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여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들 다들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국민들도 아마 좀 편안한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 난국 주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폭격기 2대가 꼬리를 무는 아주 이례적인 군사훈련을 시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또다시 지난주에만 두 발의 미사일을 쏘았고 어제 우리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방사정포라고 하는 어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북한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북한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 북한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보 실패이고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안보에 구멍이 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최대의 안보 난국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 지난주에 뭐 하셨습니까? 저희는 이 안보 난국 주간에 청와대가 NSC도 러시아 영공 침범 때는 아예 열지를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 회의가 아니라 정의용 실장, 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만 열었을 뿐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이 안보 난국의 안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그 대신 거북선 횟집에서 보이셨고 대통령은 그리고 지방 일정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온 메시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어제 운영위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두 발의 미사일 발사로 추정된다는 그러한 보도를 접하고 대승적으로 운영위 연기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를 연기해주면서 그 대신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 회의를 열어라. 그리고 그 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결국 북한이 명백히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했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남북 군사 합의는 폐기를 할 것을 선언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사실상 우리의 핵 억지력에 상당한 지금 핵 억지력이 사실상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토식 핵공유를 변형한 한국형 핵공유를 심각하게 검토해봐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사실상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역시 대통령은 안 보였습니다. 정용 안보실장의 주재의 NSC 상임위만 열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의 논의의 진전도 안 보였습니다. 참으로 그 집권 여당 또 청와대의 무능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꾸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저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안보 장사한다, 안보 파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결국 그들은 가짜 평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보 의총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안보 난국에 있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말 이 안보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정부에게 촉구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민주연구원의 총선 보고서였습니다.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경악하셨을 겁니다. 한일 갈등에도 그들에게는 정권 연장과 그리고 표 계산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교부가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 대책은커녕 선거 전략만 짜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무능과 무책임을 넘은 간교한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관제 친일 반일 프레임에 얽매였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선동에 속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당이 다소 오른 것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결국 이것은 외교적 해법만이 답입니다. 마침 한미일 장관 회의가 곧 예정되어 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일종의 동결을 요구하는 분쟁 중단 협정을 촉구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러한 외교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우리 정부에게 더 이상 선거 전략하고 표 계산만 하지 말고 외교적 해결에 앞장서고 두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누누이 우리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철폐 또 그리고 소주성 폐기 등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의 답은 오로지 추경입니다. 이따 예결위원장께서 추경에 관해서 보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경으로는 뭐 5년이 지나도 사실상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추경입니다. 이따 우리 비공개 의총에서 조금 더 논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승적으로 일본 추경을 전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그 안보 관련해서는 북한 규탄 결의안을 우리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도 하겠지만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지만 국방위 차원에서도 좀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고로 제가 여당하고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뭐 나라 국익 생각 없고 오로지 표 계산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선의 안보도 경제도 팔아먹는 민주당 앞에 써있는 표가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하고 참담합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쓰고 힘들어 하시는데 모든 걸 다 총선 전략으로 하고 우리 국민들도 두 갈래로 가리가 찢어놓는 뭐 이런 정부 한마디로 앞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한일 갈등도 총선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보 의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는 우리 정말 전당 차원에서 강력한 저지투쟁 저런 총선 음모를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동네 북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안보 위기는 그동안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하고 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사거리와 회피 능력을 볼 때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바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도 내놓고 평양발 경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정말 태평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정책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반대로 북중로 군사 공조는 갈수록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 자체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또 우리 안보가 정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안보 붕괴의 참담한 현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이대로 3년도 안보를 무너뜨린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들을 다 보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합의도 없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해서 우리 군에 손발을 묶고 우리 국방에 큰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헬기 한 대도 북한 허락을 받아야만 뜰 수 있는 그런 군대를 과연 정상적인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정훈 교육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군의 정신 전력마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할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북한 제재 풀어달라고 김정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온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상황인데 대통령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NSC 한 번 제대로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김정은의 안전을 먼저 염려하는 대통령, 나라의 안보보다 선거용 이벤트만 생각하는 이 정권, 과연 우리가 믿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안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 정권의 4대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휴지 조각이 돼버린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대통령이 직접 폐기 선언할 것,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 그 4가지였습니다.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4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우리나라가 처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깨닫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즉각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한다면, 나라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길을 계속 가려 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국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북핵 폐기 로드맵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또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 대안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핵 외교안보 특위를 중심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당의 힘을 모으고 국민적 역량을 집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당과 제가 제안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뭐가 부족하다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묵묵부답, 우리 안보가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불통 안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엄중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보 위험의 큰 길 앞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연한 각오로 안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보 관련 발언 시간입니다. 먼저 북핵 폐기 실패 대비 국방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백승주 국방위 간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꼭 연구원이 있었죠.
예, 오늘 아침에 아마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어제 북한이 다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했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틀렸냐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저 국방부에 조금 일을 했던 입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군의 그 미사일에 대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이 과거 정부에 어떠했느냐 상징적인 일이 있습니다. 2012년 후반기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세 조각으로 나눠졌어요. 떨어졌는데 서산 앞바다 추락했는데 그 탐지를 우리 군이 탐지를 해서 낙하 지점을 찾아가서 그 떨어진 부품들을 다 주워서 완벽하게 조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가면은 북한 미사일을 재조립해놓은 것을 실물을 볼 수 있다. 2012년도에 그렇게 빼어났던 탐지 능력, 그 이후로도 그 북한이 발사하면 잘 우리가 탐지를 우방 국가들보다 더 잘했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갑자기 탐지 능력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5월달에 발사했을 때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또 빨리 발표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우선은 우리 군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할 때 발사체가 나왔을 때 항적거리를 재고 재원을 찾고 이것은 세계 최고의 탐지 능력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한은 과거 전과 기록을 보면은 거짓말할 때 좀 많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놓고 위성이라고 쏘아올렸고 위성이 떴는데도 거기서 음악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속인 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군과 군의 발표 내용과 북한 거짓말한 전과가 굉장히 많은 북한 발표 중에서 우리 군의 참 이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더 정확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북한 핵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원내대표님 모시고 미국에 갔을 때 낸시 펠로시 미국 의장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비무장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희상 의장님부터 우리 여당과 준여당 대표들이 아닙니다. 비핵화 잘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뒷줄에 앉아서 손을 들고 수식은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손을 들고 답변 말씀드릴 기회를 얻어서 손을 뒷줄에 앉아서 이거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비무장화는 대한민국의 비무장화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대답이 그렇다 그런 것도 맞다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비무장화를 질문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또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비무장의 핵심이 뭐냐?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을 증강시키는 노력을 막고 또 한미동맹을 해치하는 그런 길로 그런 목적을 갖고 김정은은 노력하고 있다니까 그때 낸시 펠로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고 언론에 많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을 비핵화가 아니고 거꾸로 핵 동결도 아니고 핵 강국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평생 이 분야에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핵 능력이라면은 두 가지를 갖고 봐야 됩니다.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는 좀 더 빠지면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핵 탄두를 손으로 던질 수 없는 겁니다. 폭격기에 실어서 포화를 해야 되고 미사일에 실어서 날려야 되는 건데 미사일 능력 개량이 핵심적입니다. 핵 능력은 핵 탄두와 미사일 능력을 결합시켜서 전체적인 핵 능력,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핵 탄두 실험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북한 5번 정도 하면 파키스탄, 인도 안 합니다. 시제품이 만들어졌는데 반대 다시 시험을 하겠습니까? 계속 생산하는데 핵물질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에 보도를 조정했습니다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이 12개의
핵탄두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도 미국 DNI, 미국 국방성 정보국의 보도를 갖고 했는데 미국 DNI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수정 기사를 냈는데 핵활동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국방부도 합참도 저희들 보고를 통해서 핵활동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핵탄두를 만든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핵투발 수단을 만드는데 이번에 나온 미사일 이스칸데라라는 미사일이 언론이 많이 보는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중동에서는 이스칸데라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스칸데라라는 미사일. 내일 되면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그 중거리 핵 감축 협약이 폐기되는 날입니다. 이 1987년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합의해서 500km에서 5,500km에 이르는 지상 발사 탄도탄, 지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을 다 폐기하기로 한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의 걸프 전쟁이 터졌습니다. 87 약속을. 걸프 전쟁 때 미국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드러냈습니다. 그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지고 이라크가 쏘는 미사일을 요격을 하는 인터셉터가 요격을 하는데 신비했습니다. 56% 정도 요격률을 가졌는데 나중에 지금 한 80% 요격률을 가졌는데 이 미사일이 등장해서 발사한 미사일 다 요격하니까 소련이 깜짝 놀란 거죠. 러시아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한 것이 이스칸데라 미사일. 이스칸데라에서 95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이 미사일이 속도가 일정하고 고도가 일정하면 요격당하기 쉬워요. 그러나 속도를 조정하고 들락날락 유엔진 야구하고 비슷합니다. 이 속도를 조정하고 고도를 조정하면은 요격이 힘들어요. 이 미사일을 95년에 개발 시작해 2000년대 중반에 이렇게 양산을 하고 그때 러시아가 못 살았지 않습니까? 90년대 말에. 그게 기술을 다른 국가에 좀 수출한 북한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칸데라 미사일을 이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 핵 군축 협약이 폐기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이걸 자꾸 490km밖에 안 나간다 그러고 미국은 아니다. 600km에서 1200km 나가는 걸로 INF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해서 이 문제를 해서 이게 서로 절충점을 못 받아서 지난 2월에 미국이 우리 그 조약 더 유지 안 하겠다, 폐기하겠다 해서 내일자로 그게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라 미사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것도 북한이 1차 핵실험 이후에 독일 중고조약 갖고 오는데 1조 5천억 돈 주고 그냥 사왔습니다.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로 이것을 이제 갖고 있는데 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30km에서 50km 정도의 고도이기 때문에 이 고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잡기 쉬운 고도입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잡기가 힘든데 이건 검증이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핵 폐기, 핵 보류의 길이 아니고 모라토리움이 그런 상태도 아니고 핵 강국이 그런 겁니다. 핵 탄두도 계속 생산하고 있고 투발 수단도 계속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 핵 강국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 인식이, 우리 당 대표님 인식, 우리 당과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인식이고, 미국은 2002년 이후로 핵 태세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NPR. 그 세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내용의 핵심은 2002년 이후부터 미국이 늘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좀 벗어나서 상대국이 핵을 사용할 임박한 징후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태세 보고서가 2002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지금 우리 정부의 희망은 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대놓고 핵 강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미사일 쏘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남 경고용 무력시위라고 했습니다. 무력시위는 어떤 데 쓰는 용어냐? 일본이 우리를 압박해서 병자 수호 조약을 맺을 때,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일본과의 수교를 1854년에 페리호를 보냈을 때, 힘이 센 나라가 말 안 듣는 나라에 가서 무력 시위를 해가지고 말 듣도록 하는 것이 무력 시위입니다. 북한은 그것을 대남 경고용 무력 시위라 했는데도 이 무력 시위 용어를 잘 몰라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는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자세. 우리 대통령 바른 자세. 이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한테 하는 게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한미연합 훈련 안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8조 예산을 들여가 하고 있는 F-35 구매 사업 중단시키는, 이거 들어줄 수 없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들을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구실로 안 들어줄 이유를 내세우고 대단하게 핵 투발 능력을 강화시켜서 핵 강국기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북한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강국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핵 강국기로 가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잠수함 3,000톤급 해갖고 세계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건데, 이 잠수함 3,000톤의 의미는 뭐냐면, 잠수함에서 미사일 쏠 때 기본 원리가 나가는 힘만큼 뒤에 반동한 힘이 생깁니다. 이 반동한 힘을 견딜 수 있는 잠수함 크기가 3,000톤급입니다. 3,000톤급이 되면은 잠수함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잠수함 미사일에서 투할 능력을 강화시키고 핵탄도 개량하고 있는 이런 냉엄한 현실을 자꾸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정부가 눈을 감고 있고 여당이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마저 눈을 감으면 진짜 나라가 안보가 거덜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 보유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데, 우리가 핵을 갖지 않은 국가들이 핵을 가진 국가로부터 위협에 특히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핵 우산일 겁니다. 핵 우산. 미국이 자기들 우방국가,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일본에 대해서 핵 가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가진 핵으로 지켜주겠다. 이 핵 우산입니다. 90년 이후에 이게 또 러시아가 해체되면서 핵이 좀, 우크라이나라든지 좀 이렇게 핵 기술이 자꾸 전파되니까 좀 내놓은 여기가 좀 세련된 우산, 더 좋은 우산을 보여준 것이 확장 억지라는 겁니다. 확장 억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으로서 보복 능력을 보여줘서 그걸 억제하려 했는데, 재래식 공격을 받았을 때라든지 핵 공격 임박할 때 핵 전력 플러스 미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전력을 다 동원해서 막아주겠다. 이것이 확장 억지의 견제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핵 우산을 좀 더 튼튼하게 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튼튼하게 하는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확장 억지를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단단하게 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생각한 것이 89년 이전에 있었던 전술핵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전술핵을 한국에 반입한다면 좀 더 심리적으로 더 우리가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술핵이 괌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평택에 있든지 전술핵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결심을 빨리 할 수 있는 지도자 간의 신뢰, 합의동맹이 튼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기술적으로도 전술핵 반입은 핵 우산을 좀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면 앞에 정부는 뭘 해왔느냐. 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해서 이거 많이 들어서 삼축 체제를 갖고 준비해서, 삼축 체제는 첫째는 NPR에 나오다시피 핵을 사용할 임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사전에 발사기지와 공군기지, 완전 폭격기를 사용한 공군기지, 또 미사일 기지를 모두 좌표에 넣어놨다가 파괴하는 능력, 킬체인입니다. 이 비익사입이라 해서 우리가 그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현실화됐던 부분. 이 앞에 우리 보수당 정부가 해왔던 가장 큰 과업이 킬체인 전력이었습니다. 둘째는 뭐 하느냐? 발사를 기지를 못 봤을 때는 이게 날아올 거 아닙니까? 날아오는 중간에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갖추는 거고, 또 여기에 오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갖추는 거고, 사드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드를 통해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떨어졌을 때 우리가 피해가 많이 생기지만은 그 떨어졌을 때 대량 보복할 수 있는 능력, 군사적 수단을 갖추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이 부분이 용어도 바꾸고 좀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이제 안보 국방에 정말 많은 경륜을 가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최근에 이러한 북한이 핵을 가지고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핵을 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들도 개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고, 전술핵 반입은 우리 당론으로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공통의 핵태세 NPR을 만들어서 핵 사용이 임박할 때 바로 운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지금 나토식 핵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나토도 핵을 사용할 건가의 어떤 결정은 미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 국가 군사 지도기구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는데 결심하고 나서 운용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 지금 5개 나라 6개 기지에 한 200여 개 유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데 투발 수단은 그 해당 국가의 투발 수단을 사용하다라는 이런 나토 체계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국방대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까지 지금 한국안보를 걱정해서 일본 안보 한국안보에서 그런 나토식 핵 운용 체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좀 더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MD 체계입니다. MD 체계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미국이 갖고 있는 MD 체제를 좀 더 긴밀히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핵 강국으로 북한의 이런 핵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표님도 이제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을 정리해 가서 활발하게 많은 토의를 해주시면 우리 북핵 특위 차원에서 오늘 논의된 얘기들을 좀 말씀들을 좀 잘 정리해서 정책으로 좀 체계화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 필요성을 주제로 김성찬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결론이 저거죠 뭐. 미친도 갖추고 키체인도 갖추고 그다음에 전술핵도 배치하고 이런 거. 이 안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특히 아침에 우리 대표님과 원내대표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지만은 또 한 번 더 들으시고 머릿속에 좀 정리하시고 또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 여기 우리끼리 알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더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 안보 문제는 우리 대표님 정리해 주신 대로 뭐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북한의 위장 평화 쇼와 가짜 비핵화 미끼를 덥석 물어가지고 춤추고 있는 이 지금 정부가 또 조급하게 평화와 또 통일과 또 이런 거 주장하는 부분 또 여기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개념 없이 아마추어적으로 하는 정책 이반자들의 문제 또 일부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 지금 우리 안보를 정말로 크게 망치고 있고 실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현장 때문에 국민들이나 우리 동료 선배 모두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두 가지만 정리한다면 그러면 9.19 합의서 때문에 우리 안보가 얼마나 그러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을까. 또 하나는 가짜 비핵화 미끼 때문에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언론이나 또 우리 전문가들 이야기하신 거 아침에 세미나에서 들으셨지만은 사실 9.19 합의서 때문에 지금 당장 무너지고 있다 하는 부분 현장 되어가면 아마 자신있게 말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9.19 합의서는 장기적인 저들의 전략입니다. 뭐냐면 9.19 합의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병 정신무장 해제 합의서다. 지금 적들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적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거 9.19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한미훈련 중단 문제, 한미동맹 균열 문제, 우리 전략자산 전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한미훈련도 보통 이제 한 110 몇 번 정도, 115번 정도 했는데 77분으로 줄었어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쟁이 났을 때의 유사시에 훈련을 하는 4가지 훈련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2개는 겨우 모양만 갖춰가지고 축사하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북한이 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같은 건 없을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중에서 9.19 합의서 이후에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이 약간 되었고 또 어떠한 것은 안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한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정신무장 해제 합의서다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장기 전략이다. 한 10년 지나면 말이죠. 우리 군대에 들어온 장병들이 북한은 이제 독을 하지 않는다. 우리 적이 아니다. 이게 되어가지고 왜 내가 병기에 서냐. 이번에 삼척 들어온 거기에 레다 사이트도 이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망부위 하나도 전부 다 확인하는 이런 대비태세가 긴장감이 있는데 오지도 않을 건데 뭘 새벽에 밤에 뭘 내가 눈 부릅뜨고 보느냐. 이런 모습이니까 들어봐도 무방비 상태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징조였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거였냐 하면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완충수역 그것은 이제 적용돼 가지고 완충수역 내에서는 북한 우리 전부 다 사교훈련을 지금 안 해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GP 11개 철수했다는 부분 다 아시는 거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전 GP 155말 전부 다 GP 철수하는 거로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 중에 되고 지형제트 거래에서 정찰 비행은 이제 하지 않는 거고 10km, 20km 동쪽엔 20km, 서쪽 10km 그리고 휴전선 5km 이내에서는 연대급 이상 야외 훈련을 아예 못하도록 소규모로 그냥 대대장이 중대장이 하는 것만 하지 연대급 이상은 전쟁 지휘훈련이고 전쟁 기동훈련이거든요. 전쟁에 대비한 적의 도발에 대비한 그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고 JSA 비무장화되었고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은 지난번에 시작했음에도 현재는 북한에서만 지금 또 그걸 이행하지 않고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 간 군사 공동위원회가 한 번도 지금 열리고 있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공동 어뢰구역, 평화 수역 이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가장 핵심입니다만은 서로 간에 달성되기 힘든 거다. 왜냐하면 NLL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하여야 하고 북한은 NLL을 무시해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정부가 하고 싶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차일필 시간 끌면서 그냥 결국은 9.19 합의서는 세부사항에서는 그냥 시간 끌기로 휴지화되고 우리 장병들만 정신무장 해제하는 그거 하나만 남는 모습으로 이것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 당국이나 우리 장병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정신력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특이한 이제 작년 9.19 합의서 발효된 이후에 특이한 사항들은 최근에 뭐 기술 문제 등등등 뭐 보셨겠지만은 공서에서 북한의 어선들이 NLL을 많이 넘어옵니다. 특히 동해에. 물론 그것은 이제 어장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오징어 어장이 NLL 근처로 많이 이동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합의서 이전에는 아예 NLL을 넘어오는 북한 어선이 과도하게 넘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납포하여 해경이 훈계하거나 좀 따지고 해서 돌려보는데 이제는 아예 현장에서 쫓고 쫓는 이런 모습으로 함으로써 우리 해경이나 해군 함정의 경비작전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좀 넘어가도 별로 뭐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심하게 또는 긴장 높게 이렇게 대한다 이런 모습을 줘가지고 넘어오는 게 예사롭게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에 대략 보니까 한 40여 척이 NLL을 남아했다고 해도 올해는 380척 정도가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뭐 어떤 대비태세라든지 우리 긴장감이
점차 이렇게 희석되는 이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서해에서 우리 지금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과 우리가 주장하는 NLL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NLL 남쪽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하는 우리 함정에 대해서도 북한이 되게 뭐라 그럴까, 따진다 그럴까, 경고를 많이 해요. 왜 너희들이, 우리죠, 한국 함정들이 왜 우리 북한 수익에 들어오느냐, 즉시 퇴각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거보다 엄청 심하게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상호간에 주장하는 경계 개선이 다루는 부분은 영원히 일치될 수 없는 거지만은 남북 합의서 후에 서로 간에 그런 거 잘 지키기로 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느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상당히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모습으로 북한은 인식하고 그런 경고 방송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 허물어져가는 이런 현상이다. 최근에 이제 기순하는 부분, 또 NLL 남하하는 부분, 이런 부분 좀 특이하게 있는 부분들은 우리 삼척 현장에 우리 원내대표님 가시고 보셨죠. 특이한 부분이 많은데, 그럼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또 최근에 이함대에 잔망경이 나타난 사건들, 또 오리발 경계병들 근무태세 해이하는 이런 부분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분야 등등이, 그러면 9.19 남북 합의서의 영향 때문에 이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9.19 합의서 때문에 우리 한국 장병들의 근무 태세가 이완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확인하는 그러한 거 아니냐 하는 저는 우려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잔망경과 거동 수상자 부분은 조금 다르고요. 지난번 삼척 기순한 북한 어선도 마찬가지고, 어제 돌려보냈다고 하는 7월 27일 날 넘어온 북한 NLL 어선 넘어온 부분도 국정원에서 합심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국정원의 합심조가 보는 부분이 국가에서 남한 이런 어민이나 어선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믿는 거예요. 우리 국정원과 합심조에서 저들의 숨기진 의도는 없을까? 다른 목적은 없을까? 하는 부분 한 번 더 리체크,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데 그 진술자 말만 그냥 믿는 거예요. 이번 7월 27일 부분도 이제 다 그냥 복귀하겠다 소원하였다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 선박이 뭐 무장 테러 선박, 무장 간접선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정부나 우리 군의 자세가 참 틀렸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첫째, 군부업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군부업선이 어떻게 전부 다 민간 어민들만 이렇게 탈 수 있느냐. 여태까지 우리의 정부와 첩보 상식은 군부업선은 군인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일부는 자기들이 쓰고 일부는 또 상납하고 이런 모습이다. 군인들이다 그랬는데 군부업선이 전부 다 민간인이다. 그래서 돌려보낸다. 이런 부분도 참 특이하다. 두 번째, 원산항인 줄 알고 오다가 통천항 가기 위해서 남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 원산항 바깥에 좁아다가 원산항까지 들어 불빛을 보려면 10만 20만 가까이 와야 돼요. 그때서 원산항이니까 통천항 내려오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산항에서 통천항까지 오려면 130도, 120도, 130도로 와야 돼요. 근데 180도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북한의 경비의 함선도 두 축이 있었어요. 그 사이로 들어왔다는 것은 방조하에 우리의 경계태세 시험하러 왔지 않느냐라고 볼 수 없다. 흰천을 가지고 상선 충돌용이라고 걸어놨는데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도 참 어하다. 수틀림은 뭐 기술 뭐 이런 거 가지고 혼란을 시키려고 했지 않느냐.
또 넘어오는 거기 이제 라인이 12, 13마일이에요. 12, 13마일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12마일까지는 육군의 식별 책임 구역이고 12마일 바깥은 해군 책임 구역이니까 그 어떤 그 보드라인을 오면서 어떤 그게 지하 구역이잖아요. 그런 걸 테스트하러 왔지는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나면서 우리 합심조에서는 그냥 그들의 진술만 먹고 그렇구나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돌려보낸다 이런 모습을 하는 부분은 참 그 자세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국정원의 합심조에서는 숨겨진 어디는 없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가 참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제 건의사항만 좀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안보에 대한 우리 스탠스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한두 가지 좀 보태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9.12 합의서 당연히 파기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 공유 문제 나토 신났는데 복잡하니까 저는 비핵화 될 때까지 전술핵 배치해라 하고 싶게 그냥 우리 당에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 전작권 전환도 보류해라 라고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어차피 저지작전권은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은 보류해라 라고 좀 우리 당에서 정책 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러 항공기가 가디처 들어오고 독도 들어온 부분 등등도 복잡하니까 우리 당에서 동부가 다자간 안보 체제를 구성해라 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우리가 뭐 하라 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만 하라 할 게 아니라 다자간 안보 체제 구성인 것은 우리 당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당에 여의도 연구소가 있으니까 여의도 연구소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제 국민들께 우리가 숙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매일 정부 비판은 하고 정부 보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 정부 우리 말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부족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뭔가 기능이 좀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도 그런 모습을 해서 우리 한국당이 그런까지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좀 대비해야 될 부분도 중에서 북한 비핵화 폐기 방안 연구하시라고 대표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하셨고 한 가지는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 취할 것인가 좀 연구하셔가지고 한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 곧 닥쳐올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하게 올리자 그러면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또 하여튼 비난을 받을 것이고 내리자 그러면 한미 간에 우리가 그런 스탠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튼 한 마음으로 이 위기 돌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한일 갈등 총선 전략 보고서 주제로 김정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정재입니다. 저는 사실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의 의원님들 목소리를 잘 듣고 언론에 객관적으로 잘 전달하는 역할이 저의 기본적인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 하는 작태를 보고 제가 정말 분통이 터져서 오늘은 제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이 한일 갈등이 민주당에게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양정철이 있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 의원에게 이거를 지금 다 배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한일 갈등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웬 떡이냐, 내년 총선에 호재로 본 겁니다.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선거의 호구로 본 겁니다. 선거의 도구로 본 겁니다. 이게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난 2년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다 말아먹었습니다. 지난 5, 60년간 피땀을 연구를 아주 2년 만에 그냥 말아먹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안보,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소위 이 한반도가 북중러가 이제 한꺼번에 우리를 우습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엇박자 내고 일본은 아예 외면했습니다. 다시 열강들이 여기 와서 놀이터,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들의 놀이터가 다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 살리고 안보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내년 총선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그냥 묵고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완전히 다 놓치고 말아먹고 있습니다. 국민들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선거의 호구로 보는 이런 문재인 정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한 일이 뭡니까? 이번 한일 갈등 속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총선에 소위 대적해야 할 우리 자유한국당 적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다 놓고 밟고 언론을 통해서 짓밟고 밟아도 다시 자유한국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을 친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편파적인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 친일,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면은 반일이고 애국자, 그렇게 갈라치기를 한 것입니다. 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선수를 비판하고 일본을 찬양하면 신친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권에 쓴소리하라고 야당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선수를 비판하면은 친일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친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을 다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한 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에 절대 친일이라고 몰린다고 해서 저희가 겁을 내거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 1910년부터 과거사까지 다 끌어내면서 역사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여기 당당히 팩트체크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친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강제징용 판결, 대법원 판결에서도요 13명 중에서 두 분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소수 의견 낸 판사들은 다 친일파입니까? 소수 의견 없고 모든 의견에 이견 달지 마라,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오만방자한 조국이 지금도 활보하고 있습니다. 죽창 들자 합니다. 의병 일으키자 합니다. 아니, 죽창을 들고 의병을 일으키자 말 좋습니다. 그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정치인이 합니까?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지금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들이 죽창 얘기나 하고 앉았어요. 국민의 몫으로 돌려주십시오. 아무데나 나서지 마시고.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북중미 침범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빵빵 쏘는 이 상황에서도 NSC 관심 없습니다. 우아하게 이순신 횟집 다니고 저도 가서 국민들한테 저도 개방하겠다, 이런 지금 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착한 대통령으로 몰아붙이는 이 대한민국과 또 언론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깨어 있어서 제대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는 지금은 또 지소미아 폐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만 생각합니까? 한미일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오로지 선거에만 이 모든 것이, 저희는 이 모든 주장들이 어제서야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총선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 총선 전략에
북한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양정철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정철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합니다. 선거 전략 전문가라고 합니다. 제 눈에는요, 양정철 야비한 협작꾼에 불과합니다. 선거꾼에 불과한 사람이죠. 국정원장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북한 이용해서 내년 선거 좀 이겨보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 걔들은 야당 의원들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털어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들 만나고 지자체 연구원 만나서 MOU 작성합니다. 대한민국을 양정철의 세상인 것처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정철의 이 오만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사람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감히 이제 저희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들 저는 한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지금 한일 갈등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서야 됩니다. 저희가 나서서 저희가 생각하는 근간은 딱 하나, 국익입니다. 국익 생각하고 나라 챙기고 국민 챙겨야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모두 분연히 떨쳐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여러 번 밝혔지만 이번 한일 갈등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하는 일본의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만 묻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외교 다양하게 하시고 정치 외교적으로 푸는데 애를 쓰시고 그리고 이 정부가 갈라놓은 국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놓은 국민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국익이라는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하나로 뭉쳐나가면서 당당하게 야당으로서 저 민주당에 제가 결연히 맞서면서 싸워나갈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총선에 팔아먹은 민주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쪽으로 조금 모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뒤에 의원님들 앞쪽에도 조금 더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를 잡아주시고 사회자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3번씩 큰 소리로 한일 갈등 총선 악용 민주당을 규탄한다. 총선에 안보도 경제도 팔아먹은 민주당은 해산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일 갈등 총선 악용 민주당을 규탄한다. 총선에 안보도 경제도 팔아먹은 민주당은 해산하라.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